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얘야, 괜찮니?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한밤중 추모공원 17세 소년의 절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비석 옆에서 울부짖는 그 아이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얘야, 괜찮니?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해낸 이 아이가 오래전 잃어버린 혈육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아이 역시 몰랐습니다. 이 밤의 만남이 지옥 같은 삶의 끝이자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7년 동안 감춰진 학대와 착취,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놀라운 진실까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항상 웃음이 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추모공원에서 울부짖은 밤. 민우는 정비소 뒷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태수가 잠든 것을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이제 진짜 도망쳐야 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자 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깰까봐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정비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배낭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클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민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가 쫓아오지 않겠지? 민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추모공원까지 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민우는 언덕을 오르며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라도 쉬어야겠어. 민우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비소가 있는 쪽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정말 나왔구나.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추모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다시 한번 뒤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공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으니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민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곳에서 민우는 마음껏 울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민우가 울부짖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가 참고서를 찢어버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공부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민우가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참고서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찢어버린 책장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락처에는 태수의 번호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민우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공원 아래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태수가 찾으러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 소리는 지나쳐갔습니다. 민우가 조금 안심했습니다. 다시 비석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드러냈다 했습니다. 민우는 정비소에서 발견한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보험금 서류였습니다. 태수가 그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태수한테 돈이 되는 존재였구나. 민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7년 동안 태수를 믿고 따랐는데 결국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새벽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팔을 껴안으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비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 하루. 며칠 전 민우는 정비소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태수가 사무실 서랍을 열어둔 채 나간 사이였습니다. 민우가 청소를 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봤습니다. 이게 뭐지? 민우가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봤습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이름으로 매달 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니요. 태수가 그 돈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태수한테 돈벌이 수단이었구나. 민우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때 태수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태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뭐하고 있어? 태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걸레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서류 봤지? 태수가 민우에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만. 민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태수가 민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힘이 세서 민우가 아파했습니다. 정말 안 봤어요. 민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민우를 밀쳤습니다. 민우는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내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태수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구청 직원들이 정비소에 왔습니다. 행정점검이라고 했지만 태수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민우야, 뒤에 숨어 있어. 태수가 민우를 창고로 보냈습니다. 민우는 이상했지만 말을 들었습니다. 창고에서 민우는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이 학대 의심 신고였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태수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무슨 학대요? 제가 그 애를 얼마나 잘 키우는데요. 태수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갔어요. 오후에 와보세요. 태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뒤 태수는 화가 났습니다. 누가 신고를 한 거야?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은수는 며칠 전부터 민우가 신경 쓰였습니다. 민우가 올 때마다 팔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애가 맨날 멍이 들어있네. 은수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정비소애지? 불쌍하긴 해.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은수는 민우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항상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태수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은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우가 우유를 사러 왔을 때였습니다. 괜찮아?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의 손목에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면 누군가에게 말해도 돼. 은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우야, 빨리 와. 태수가 부르며 민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아이가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했습니다. 탈출하기 전날 태수는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만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 태수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작업실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태수가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단골 손님이 정비소에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얼굴이 왜 이래? 할아버지가 민우의 상처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사춘기라서 그래요. 말 안 듣고. 태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병원은 보냈어? 할아버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나아요. 태수가 민우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태수는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배낭에 옷 몇 벌과 참고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참고서는 이미 찢어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며칠 전에 찢어버린 거였습니다. 공부라도 할 수 있으면. 민우가 찢어진 책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우는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해. 민우가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추모공원에서 만난 낯선 남자. 새벽 4시 윤석은 동생의 기일을 맞아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제수용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울고 있나? 윤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단순한 취객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저쪽에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이 시간엔 아무도 안 와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윤석은 손전등을 켜고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비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울음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비석 옆에 누군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의 팔과 얼굴에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낡은 배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니? 윤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윤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석은 운전기사 두현과 경호원 정만을 불렀습니다. 담요 좀 가져와. 윤석이 지시했습니다. 따뜻한 물도요. 두현이 대답하며 차로 뛰어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태수와 아는 사이일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석이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현이 담요를 들고 왔습니다. 윤석이 민우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춥지? 윤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은 민우의 배낭을 주워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민우? 윤석이 수첩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석은 그 성씨가 낯설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조카와 같은 성씨였습니다. 혹시 가족이 있니? 윤석이 물었습니다. 없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았어? 정비소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살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비소에서 누가 키웠니? 태수 아저씨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때렸니? 윤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따뜻한 곳으로 가자. 윤석이 민우를 부축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간 민우는 따뜻한 공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담요에 둘러싸이니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계속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태수가 쫓아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검은 벤차 없죠? 민우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왜? 누가 너를 쫓아와? 윤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아저씨가 저를 찾으러 올 거예요. 민우가 떨며 말했습니다. 윤석은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윤석이 약속했습니다. 민우는 윤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해줬습니다. 윤석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비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복지기관 연락처 좀 알아봐. 윤석이 지시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말이야. 무슨 일이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급한 일이야. 윤석이 말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윤석은 민우를 안전한 곳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먹어. 윤석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복지기관 연락처 정리했습니다. 성민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과거 기록을 찾아봐야 해.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사설 조사 전문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민이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알아봐.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정비소에서는 태수가 민우의 실종을 확인했습니다. 후문 쪽 CCTV를 확인했습니다. 희미하게 민우가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도망갔구나. 태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차키를 집었습니다.
민우가 갈 만한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추모공원 쪽으로 갔을 거야. 태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언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원 입구를 둘러봤습니다. 이미 윤석의 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공원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민우를 데려간 거야? 태수가 불안해했습니다. 만약 민우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보험금 사기와 학대 사실이 밝혀지면 큰일이었습니다. 태수는 서둘러 정비소로 돌아갔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해. 태수가 초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는 윤석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작. 정비소 현장 조사가 끝난 다음 날 윤석은 회의실에서 한지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우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지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민우의 이동 기록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윤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보통은 시설에서 보호 과정으로 그 다음 위탁 과정으로 옮겨가는데요. 민우는 중간 단계를 모두 건너뛰었어요.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담당자의 개입 없이는 거의 불가능해요.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석은 서류의 이전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살던 동네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윤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조카 생각이 났습니다. 한편 윤석의 집에서 민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과 정돈된 책상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곳에 내가 있어도 될까? 민우가 혼잣말했습니다.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사도우미 미정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과일 좀 가져다 줄게.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과일 접시를 책상에 놓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런 배려가 신기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윤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윤석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DNA 검사라는 게 있어. 윤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예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검사야. 혹시 우리가 가족일 수도 있거든.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 그래도 확인해보고 싶어. 윤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받아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원할 때만 하는 거야. 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민우가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윤석은 민우에게 특별한 곳을 보여줬습니다. 회사 차고의 연습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 윤석이 말했습니다. 차고에는 여러 종류의 엔진과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만져봐도 돼요? 민우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때 정비팀 직원 상혁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민우구나. 엔진 좀 아는 모양이네. 상혁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요.
민우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엔진 앞에 앉아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문제 부위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와, 대단한데? 상혁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어디서 배웠어? 정비소에서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상혁이 민우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정비소에서와 달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강요받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계속 연습해도 돼요? 민우가 윤석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야. 마음껏 해. 윤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과 민우 사이에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족이에요? 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넌 내 조카야. 윤석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민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이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널 지킬게. 윤석이 약속했습니다. 한지우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꿈도 키울 수 있어. 민우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거나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말 꿈을 가져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뭘 하고 싶어? 윤석이 물었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민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말했습니다. 좋은 꿈이야. 도와줄게. 윤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진정한 가족과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대회에서 빛난 순간, 민우는 윤석의 집 근처 고등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동아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녕, 나는 박하늘이야. 활발해 보이는 여학생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민우예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너도 정비 동아리 들어올 거지? 하늘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러고 싶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리 선생님이 민우의 실력을 확인해 봤습니다. 민우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비소에서 배웠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올해 기술대회에 출전해보자.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민우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하늘이랑 팀을 이뤄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늘도 신나했습니다. 좋아. 우리 열심히 준비하자. 하늘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민우와 하늘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윤석 회사에 착오로 갔습니다. 상혁이 두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민우야, 엔진은 내가 맡고 하늘이는 전기 계통을 맡아. 상혁이 역할을 나눠줬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할게. 하늘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친구와 함께 뭔가를 준비한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항상 혼자였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우야, 넌 정말 손재주가 있어.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우가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연습을 거듭한 결과 두 사람의 호흡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고장도 금세 찾아내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윤석도 가끔 연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윤석이 상혁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해서 하니까 실력도 늘어요. 상혁이 대답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회사 기술연구소장이 민우의 실력을 평가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 기술자 수준인데? 연구소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으면 미래가 아주 밝을 거야. 연구소장이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게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태수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민우가 혼잣말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민우는 아침부터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동아리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용기가 났습니다. 민우야, 긴장하지 마. 평소대로만 하면 돼. 하늘이 민우를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민우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니 여러 학교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실력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늘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장난 차를 가져왔습니다. 민우는 엔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상한 떨림이 있어. 민우가 하늘에게 귀갯말로 속삭였습니다. 어디쯤에서? 하늘이 물었습니다. 엔진 상단부 같아. 민우가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제한은 2시간이었습니다. 민우와 하늘은 빠르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말없이도 서로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엔진을 분해하는 동안 하늘은 전기 계통을 점검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 민우가 고장난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센서 하나 이상한 게 있어. 하늘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감탄하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저 학생들 호흡이 정말 좋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10분 전에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엔진을 다시 켜보니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해냈다. 하늘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민우도 웃었습니다.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등 세안고등학교. 아나운서가 발표했습니다. 2등 중앙공업고등학교. 민우와 하늘은 손을 꼭 잡고 기다렸습니다. 1등 명성고등학교.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비록 1등은 아니었지만 민우와 하늘의 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았어. 하늘이 민우를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민우를 보며 윤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민우의 모습을 보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민우야, 축하해. 윤석이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민우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윤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지역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상을 받은 기분이 어때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민우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이 말했습니다. 민우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그래, 고마워.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석의 집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미정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상혁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민우 덕분에 우리 회사도 유명해졌어. 상혁이 농담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우가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폭풍의 시작. 기술대회 수상 후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윤석의 회사 이름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윤석 부품회사, 결함 부품 납품 의혹 제기. 아나운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삼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윤석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윤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내부 문서라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를 생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자료들이 진짜예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조작된 것 같아. 윤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우의 이름까지 언급됐습니다. 회사 대표가 최근 입양한 소년과 관련해 이미지 세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말에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윤석이 민우를 안심시켰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민우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뉴스를 봤을까 걱정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다가 민우를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하늘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민우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애 때문에 삼촌이 곤란해진 거 아니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에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민우의 과거에 대한 추측성 글이었습니다. 민우야, 신경 쓰지 마. 하늘이 글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둬. 민우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시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윤석의 회사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님,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윤석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 숨길 게 없어. 윤석이 결정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지역 기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민우를 키운 진짜 보호자예요. 태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는데 부유한 집으로 들어갔더라고요. 태수가 계속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기자는 태수의 말을 그대로 기사에 실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우의 과거가 왜곡되어 보도됐습니다. 윤석이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나야. 윤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기사 봤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신경 쓰지 마. 윤석이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삼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내 힘이 돼. 윤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민우가 속상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야. 윤석이 민우를 위로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극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삼촌, 정말 괜찮을까요? 민우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윤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추측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지? 민우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대회에서 느꼈던 행복이 짧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정면 승부. 다음 날 아침 한지우가 윤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우와 윤석은 거실에서 한지우를 마주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해 줄게. 한지우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야. 한지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너의 과거와 지금의 보호 체계를 공격하려는 목적도 있어.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한지우는 태수가 제공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태수가 언론에 제공한 증언 중 일부가 거짓이야.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윤석이 물었습니다. 복지센터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 기록이 있어. 태수의 말과 완전히 다르지. 한지우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그동안 자신이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민우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하지. 넌 피해자야. 한지우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민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지우와 윤석은 민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윤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더 이상 숨지 않을래요.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반 친구들에게 민우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우는 정비소에서 학대받고 있었어. 하늘이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한 친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동아리 선생님은 학교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말고 사실만 이야기합시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타일렀습니다. 윤석의 회사에서는 본격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무팀과 품질관리팀이 모든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대표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조작된 문서의 출처를 찾았어요. 품질관리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누구야? 윤석이 물었습니다. 중간 관리자 김정호입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품질관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윤석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이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이 추측했습니다. 수사기관도 조작된 문서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수와 김정호의 연결고리도 발견됐습니다. 태수가 김정호에게 접촉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한편 민우는 복지센터에서 정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한지우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한지우가 격려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실에서 민우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는 저를 위험한 일에 시켰어요. 민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주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민우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민우가 계속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민우의 말이 진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다른 증거들과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보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이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기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민우를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피해자였네. 태수가 나쁜 놈이었구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우를 향한 시선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 동아리 학생들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민우야, 힘내. 우리가 응원해. 친구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윤석의 회사 이사회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비리를 인정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회사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 대표에게는 고의성이 없습니다. 수사관이 발표했습니다. 회사 운영에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의혹이 모두 해소됐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학대와 횡령,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입건합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태수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민우를 괴롭혔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날 민우는 복지센터 앞에서 윤석, 한지우, 하늘과 함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민우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한지우가 민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윤석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민우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윤석이 민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늘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태수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민우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윤석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했고 민우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아침 먹어. 윤석이 식탁에서 부르며 말했습니다. 네, 지금 갈게요. 민우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편안했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윤석이 물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후배들한테 엔진 구조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됐구나. 윤석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배운 걸 나눠주고 싶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민우는 실습 조교 역할을 맡았습니다. 후배들이 민우를 따랐습니다. 선배, 이 엔진이 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봐. 불규칙한 떨림이 있지?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후배가 신기해했습니다. 많이 들어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안전이야.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장비는 반드시 착용하고 위험한 작업은 혼자 하면 안 돼. 민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방과 후 하늘과 민우는 진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야, 대학 어디 갈 거야? 하늘이 물었습니다. 자동차 공학과 가고 싶어?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과 갈래. 함께 공부하자. 하늘이 제안했습니다. 좋아. 대학에서도 팀 이루자. 민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초 물리와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민우는 처음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지우가 민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한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민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야. 한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한지우가 격려했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민우가 결정했습니다. 민우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 어떻게 견뎠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해. 민우가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우는 혼자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밤 울며 도망쳐 올라왔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민우가 혼잣말했습니다. 비석들 사이를 걸으며 민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는 직원이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밝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민우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었을 텐데 이제는 먼저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끼던 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우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윤석의 차가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민우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윤석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생각나서 왔어요.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윤석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 윤석이 민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민우가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덕분이지. 윤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윤석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내려갔습니다. 민우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뭘 하지? 민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윤석이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웃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추모공원에서 울부짖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민우의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추모공원의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17세 소년 민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민우처럼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에는 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낸 민우는 마침내 진짜 가족을 찾았고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거짓말과 학대는 진실 앞에 무너졌고 민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민우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이해하고 지켜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